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보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기의 한 페이지를 열어 격동의 시대가 낳은 영웅이자 반역자 경포라는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반역의 궤적.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이름입니다. 진나라의 붕괴와 한나라의 성립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한 개인의 야망과 운명이 어떻게 시대를 만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영포. 하지만 세상은 그를 경포라 불렀습니다. 죄를 지어 얼굴에 먹물을 새기는 경영을 받은 후 얻게 된 이름이죠. 그는 죄수의 신분에서 시작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고 초패왕 항우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활약하며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방의 편에 서서 한나라 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 회남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숙청의 공포에 사로잡혀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었습니다. 죄수에서 왕으로 그리고 다시 역적으로.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경포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진말초안의 대혼란기였습니다. 통일제국의 붕괴는 수많은 영웅과 야심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죠. 개인의 야망이 시대의 혼란과 만나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던 시기, 경포의 삶은 바로 이 격동의 시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포의 이야기는 한 관상가의 예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형벌을 받은 뒤에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훗날 정말로 죄를 짓고 얼굴에 낙인이 찍히는 경영을 받게 되자 그는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로 이것이로구나 외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운명의 징표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비범한 자기 확신과 보통을 뛰어넘는 야망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산의 진시황릉 공사 현장으로 끌려간 죄수 경포.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들 사이에서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해 자기 세력을 만들었고 마침내 동료들을 이끌고 집단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후 장강 일대에서 강력한 도적 세력의 수령으로 자리 잡게 되죠. 진나라의 폭압적인 통치가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할 반란의 씨앗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곧 항우의 귀에 들어갔고 경포는 항우 군대의 가장 용맹한 칼날, 즉 선봉장이 됩니다. 그는 항상 전투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거룩대전에서 큰 공을 세웠고 진나라 명장 장안의 항복을 받아내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우의 밀명을 받아 명분상의 군주였던 초의제를 시해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항우가 경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위험하고 더러운 임무를 처리하는 폭력의 도구로 여겼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즉 초안전쟁이 본격화되자 경포는 자신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저울추로 만듭니다. 항우가 구원병을 요청하자 병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관망했고 그 사이 유방 측의 외교관 수하의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두 세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렸고 마침내 유방에게 귀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경포의 귀순은 단순한 장수 한 명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유방의 말처럼 이는 항우를 북쪽에 묶어두고 경포가 남쪽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죠. 항우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선이 순식간에 세 개로 늘어나는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경포는 해야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항우를 무너뜨리고 한나라 통일의 1등 공신이 됩니다. 한나라 건국 후 경포는 그 공을 인정받아 회남왕에 봉해집니다. 하지만 평화는 역설적으로 그의 존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은 중앙집권적 통일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과 성이 다른 이성왕, 즉 과거의 동맹들을 하나둘씩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대장군 한신이 반역죄로 처형당하고 양왕 팽월은 사지가 찢겨 젓갈이 되어 전국의 제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경포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성왕 숙청은 단순히 유방 개인의 잔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은 느슨한 군벌 연합체를 강력한 중앙집권 제국으로 바꾸기 위한 냉혹하지만 필연적인 과정이었죠. 권력의 역설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이 클수록 평화의 시대에는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된다. 경포는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경포에게 의심의 불씨는 사소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이 신하인 비역과 사통했다고 의심하여 그를 죽이려 했고, 위협을 느낀 비역은 수도인 장안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경포가 반란을 꾀한다고 거짓 무고를 합니다. 조정에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자 경포는 모든 것이 탈로 났다고 확신하고 결국 진짜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숙청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스스로를 진짜 반역자로 만들어버린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경포는 전장에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온 늙고 병든 유방과 마주합니다. 유방이 어찌하여 반란을 일으켰는가? 라고 묻자 경포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저 황제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이 한마디는 그의 야망이 얼마나 이념이나 명분 없이 순수하고 원초적인 욕망이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경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늙은 유방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 예상치 못했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도망친 그는 과거 동맹이었던 장사왕의 후손에게 의탁하려 했지만 그들의 배신으로 결국 살해당하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개인의 무력으로 천하를 도모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고 한나라라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음을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는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하던 개는 삶아 먹힌다.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다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비정한 세태를 꼬집는 말이죠. 월왕구천세가에서 유래했으나 회음후열전의 한신을 통해 유명해진 고사성어입니다. 한신과 팽월의 죽음을 목격한 경포가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심리적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 토사구팽이라는 권력의 비정한 원리를 온몸으로 체감한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경포의 이야기 속에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다른 고사성어들도 녹아 있습니다. 파부침주,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혀 퇴로를 없앤다는 뜻으로 항우가 거룩대전에서 사용한 극단적인 전술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성어는 경포가 선봉장으로 활약하던 시대의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완전한 고립 상태를 의미하며 항우의 몰락을 상징하는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경포가 한나라의 제후왕이 되는 운명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토사구팽은 경포가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심리적 원인을 제공합니다. 사마천은 한신, 팽월, 그리고 경포의 이야기를 통해 토사구팽 3부작을 완성하며 권력의 무정함을 고발하죠. 파부침주는 경포가 영웅으로 명성을 떨쳤던 전쟁 시대의 극단적인 모습을, 사면초가는 그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던 결정적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사마천은 경포를 어떤 인물로 평가했을까요? 그는 야망과 불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야망은 이념이나 명분 없이 오직 왕과 황제가 되고자 했던 순수하고 원초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 대한 깊은 공포와 의심, 즉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혼란의 시대에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질서의 시대에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포의 삶은 그가 섬겼던 두 리더, 항우와 유방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항우는 경포의 재능을 인정했지만 그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소모품처럼 대우하며 진정한 충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경포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상을 약속하며 동맹으로 만들었지만 천하가 안정되자 그를 제거할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항우에게는 동맹을 얻는 지혜가 부족했고 유방에게는 권력을 지키는 냉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경포의 열전을 통해 한 가지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왕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질, 즉 반역, 폭력, 개인적 야망과 왕조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자질인 안정, 질서, 충성이 근본적으로 서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개국 공신들은 그들의 임무가 완수되는 순간 낡고 위험한 존재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경포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규칙을 적용하려 한 데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포의 삶은 운명, 성격,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엮어낸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라는 운명은 그의 성격, 즉 야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혼란한 환경 속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의심 많은 성격은 질서가 잡힌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마천은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 이처럼 거대한 역사적 논리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경포의 삶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시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경포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옹고지신은 앞으로도 역사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